말을 안 하고 참으면 평화로울 거라 생각하셨나요? 내 의견을 말하지 않고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갈등이 없을 거라 믿으며 살아오셨나요?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억압된 마음이 쌓이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속에 쌓여서 더 큰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지금의 답답함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가장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침묵이 평화가 아닌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말을 참으며 살아온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손을 들어 발표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는 편이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도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틀릴까봐, 내 말 때문에 갈등이 생길까봐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불편함을 느껴도 효도하는 자식이 되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진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싫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 미움받을까봐, 찍힐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삼키며 살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평화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답답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은 말들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날 하지 못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저때 내 의견을 말할 걸,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상상 속에서 말하고 싶었던 말들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대화를 반복하며 이렇게 말하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늘 남의 의견에 맞추고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을 안 하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혼란스럽고 관계는 더 멀어졌다는 것을 겉으로는 갈등이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서운함과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평화를 원했던 당신의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평화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참으면 평화롭고 말을 하면 갈등이 생긴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침묵이 평화가 아니라 진실한 소통이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억압이라고 하셨습니다. 억압된 마음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고 그때는 더 큰 고통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침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대화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고 참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소심해서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라.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고 거칠게 말하는 것도 해가 된다. 중도를 걸어라. 이 말씀이 침묵과 소통이 본질을 보여줍니다. 침묵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거짓이 되고 때로는 침묵이 폭력이 됩니다. 말을 안 하면 평화로울 거라는 믿음은 착각입니다. 진짜 평화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것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눌러도 사라지지 않고 숨겨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져서 돌아온다. 말하지 않은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서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우울과 불안으로 변합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에서 옵니다. 말을 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같은 불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일이 맴돌았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불편함을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은 떨렸지만 말하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상대방도 이해했고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같은 상황이지만 대처 방식이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어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말입니다. 정어는 거짓 없이 말하되 상대를 해치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도 아니고 폭언도 아닌 중도의 말입니다. 말을 안 하면 평화로울 거라는 믿음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말하면 싸울 것 같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대화는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오해를 풀고 관계를 깊게 만든다. 두 번째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자유다. 말을 안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화살을 맞았을 때 빼내지 않으면 독이 퍼진다. 말하지 못한 마음도 마찬가지다.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독처럼 퍼진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중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라.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말을 안 해도 안 된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다. 말을 안 하면 평화로울 거라는 믿음은 한쪽 극단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균형에서 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들어야 할 때 듣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통의 중도입니다. 침묵은 때로 필요하지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심을 숨기는 침묵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을 억압하는 침묵은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우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밖으로 흐르지 않고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맑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물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물은 점점 탁해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우물은 물이 흘러 나갔습니다. 끊임없이 새 물이 들어오고 오래된 물은 흘러나갔습니다. 항상 맑고 깨끗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번째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고 속에만 담아두면 첫 번째 우물처럼 썩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표현하고 흘러보내면 두 번째 우물처럼 맑게 유지됩니다. 이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침묵이 평화가 아니라 흐름이 평화라는 것을 실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안 하면 평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불편해도 그냥 참았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집에 있는 것조차 답답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다른 부부는 달랐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대화가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까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녀가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효도하는 자식이 되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자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연락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자녀는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다를 때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인은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했다가 미움받을까봐, 찍힐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냥 참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번아웃이 왔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두렵고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직장인은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상사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될 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고 마음은 표현되어야 건강하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친구에게 불편한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친구가 부담스럽고 만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불편한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 부분이 좀 불편했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구도 이해했고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진짜 친구는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침묵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진실한 대화로만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것을 말하려면 어렵습니다. 일상의 작은 의견부터 표현해 보세요. 메뉴 고를 때 내가 원하는 것 말하기, 시간 정할 때 내 일정 고려해서 말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세요. 나는 그때 속상했어. 나는 이게 불편했어. 이렇게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고르세요.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바쁠 때 말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골라서 대화하세요. 네 번째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천천히 말하세요. 급하게 쏟아내지 말고 차분하게 표현하세요. 다섯 번째는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경청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세요. 소통은 양방향입니다. 말하고 듣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정을 정리한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마음을 정리한 후 차분하게 말하세요. 여덟 번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으니 상대방이 바뀌어야 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말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세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열 번째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연습하면 나아집니다. 일기에 쓰거나 혼자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 실제로 말해 보세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말을 안 하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진심을 나누는 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과 평화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을 안 하면 평화로울 거라는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침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소통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라. 침묵도 아니고 폭언도 아닌 중도의 말을 하라. 말하지 않은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쌓여서 독이 됩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우울과 불안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들릴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말을 참으며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말해보세요. 일상의 의견부터 표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침묵 속의 불안이 아니라 소통 속의 평온을, 말하지 못해서 오는 답답함이 아니라 말하고 나서 느끼는 홀가분함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은 흘러야 맑고 마음은 표현되어야 건강합니다. 말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말한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가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목소리도 들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나요? 혹시 말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상황을 지나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용기를 내서 말하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말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 그 마음을 다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뤄보려 합니다. 말했다가 후회하는 마음, 말실수를 했을 때 괴로운 마음, 이런 주제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뤄주길 원하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화해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사과를 받아들이는 법, 용서하는 마음을 내는 법,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것이 평화라는 것. 오늘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들릴 가치가 있습니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